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실 때 즐기실 수 있는 흥미진진한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재미있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림자를 훔쳐가는 저주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해는 마을에서 3번이나 이름이 바뀐 해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흉년 탓이라 불렀지만 장례를 치른 집의 수가 늘어날수록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바꾸어 불러야 했던 이유를 떠올리는 이는 거의 없었다. 나는 그해 음력 3월 부친의 제삿날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다. 부친은 죽기 전까지도 내게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림자는 바꾸지 마라. 의미를 묻기도 전에 그는 늘 입을 다물었고 질문은 제사상 위에서 차가운 술기운처럼 식어갔다. 그 해는 나의 연한 니안시엔이었다. 33 가문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죽거나 미쳐버린 나이. 나는 과거에 급제하지도 못했고 관직에 오르지도 못했으며 어머니의 병약함을 핑계로 한성의 기회마저 놓친 채 결국 빚과 약속만을 몸에 걸친 채 살아가고 있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무당 하나가 내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 발을 비켰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고 이름을 묻지 않았다. 대신 중얼거렸다. 때가 겹쳤구나. 그날은 선조 제사와 마을의 금기일이 겹친 날이었다. 예전부터 이곳에서는 그날만큼은 외지인이 들어오지 않았고 집집마다 등불을 일찍 껐다. 그러나 나는 이미 돌아와 있었고 돌아온 이유는 제사뿐이었다. 부친의 신위 앞에서 향을 올릴 때 나는 내 그림자가 촛불과 어긋나 있음을 느꼈다. 몸을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림자가 한 박자 늦게 따라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에서 깨어 내 그림자를 확인했다. 그림자는 나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다. 마을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지도에는 남아있지 않았고 관아 문서에서도 구을이라는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그냥 아래마을이라 불렀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규칙이었다. 마을 뒤편에는 오래된 관아터가 있었다. 관직에서 쫓겨난 형암이 마지막으로 머물다 사라졌다는 곳. 그곳에 발을 들이면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나와야 했고 밤에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했다. 관아 뒤편 숲과 맞닿은 곳에는 무너진 사당 하나가 남아 있었다. 지붕은 내려앉았고 위패는 치워진 지 오래였지만 제단 앞 돌바닥에는 여전히 향이 타다 남은 흔적이 있었다. 누가 올리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아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마을에는 3가지 금기가 있었다. 밤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 것,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손으로 가리키지 말 것, 그리고 해질 무렵 그림자가 먼저 움직이면 집을 나서지 말 것. 나는 마지막 금기를 알았을 때 이미 늦어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내게 관아 쪽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대답 대신 내 그림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녀의 그림자는 문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한동안 마루에 남아 있었다. 마을은 조용했지만 고요하지는 않았다. 바람은 늘 숲에서 마을 쪽으로만 불었고 개들은 낮에 울부짖었다. 아이들은 태어나도 크게 울지 않았고 노인들은 같은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했다. 그림자는 주인을 바꾼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단순한 미신이라 여겼다. 그러나 밤마다 내 그림자가 나보다 먼저 움직이고 먼저 멈추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마을의 땅이 기억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관아터는 단순한 폐허가 아니었다. 그곳은 바뀐 것들이 모여 남는 자리였다. 이름을 잃은 자, 직위를 잃은 자, 그리고 자기 그림자를 잃은 자들. 그날 밤 관아 쪽에서 등불 하나가 켜졌다. 꺼진 지 10수년은 되었을 불빛이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 등불 아래에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림자만은 분명히 서 있었다. 나를 향해. 새벽은 늘 같은 순서로 흘렀다. 닭이 울기 전 우물가에서 물 깃는 소리가 먼저 들렸고, 그 다음이 기름 등잔을 닦는 마찰음, 그리고 마을 어귀를 도는 야경꾼의 느린 발소리였다. 이곳의 삶은 반복으로 유지되었고, 반복이 곧 안전이라 여겨졌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촉에서 매일 같은 시각에 일어났다. 해가 뜨기 전 그림자가 가장 길어지는 시간이었다. 어머니는 늘 내 그림자를 먼저 살폈다. 얼굴보다 손보다 그림자를 더 오래 보았다. 사람은 바뀌어도 그림자는 쉽게 바뀌지 않는단다. 그 말은 위로도 경고도 아니었다.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듯한 어조였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를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두려움을 삶의 일부로 접어두고 살아갔다. 누군가 밤에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다른 이는 누군가 그림자가 이상하다고 말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이곳에서는 무서운 것을 무섭다 말하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나는 낮 동안 나무를 패고 장작을 나르고 관아터와 멀리 떨어진 밭을 손보았다. 일을 하며 땀을 흘리면 그림자가 분명해질 거라 믿었다. 그러나 햇볕 아래에서도 내 그림자는 미묘하게 늦었다. 도끼를 들면 한 박자 후에 따라 들렸고, 멈추면 잠시 더 흔들렸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척했다. 아니, 정말로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 마을에서는 남의 그림자를 똑바로 보는 것이 신뢰였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어머니는 등잔을 2개 켰다. 하나는 방 안에, 하나는 문가에. 문가의 등잔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흔들렸고, 기름이 남아있어도 일찍 꺼졌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심지를 갈았다. 그날 밤 개가 낮에 울었다. 마을 전체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다. 아이 울음도 바람 소리도 사라졌고, 오직 개의 울음만이 햇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문을 잠갔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르지 마라. 오늘은 내 이름이 가벼워.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은 사소한 것이었다. 우물의 물이 위로 일렁였다. 바람은 불지 않았는데 수면이 흔들렸고, 물속에 비친 얼굴은 언제나 낯설었다. 아이들은 밤에 울지 않았다. 대신 해가 질 무렵 아무 이유 없이 웃었다. 그 웃음은 길었고 끝맺음이 없었다. 노인 하나는 같은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했다. 그림자는 빌려 쓰는 거야. 누가 왜냐고 물으면 그는 늘 같은 방향, 관아터 쪽을 바라보며 말을 멈췄다. 내 방의 등잔은 꺼지지 않았다. 심지를 뽑아도 기름을 비워도 희미한 불빛이 남아 벽을 비췄다. 그 빛 속에서 내 그림자는 점점 또렷해졌고, 나보다 더 분명한 윤곽을 가졌다. 어느 날 밤 나는 분명히 보았다. 벽에 비친 그림자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숨조차 멈췄다. 그러나 그림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 순간 바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하나였다. 그러나 방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다음 날 마을 어귀에서 아이 하나가 사라졌다. 죽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만 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옷을 태웠고 쟤를 관아 쪽으로 흘려보냈다.
그녀는 내 그림자를 보며 말했다. 이미 바뀐 것 같구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것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은 나를 노리는 것이 아니었다. 내게서 되찾으려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밤은 더 이상 하루의 끝이 아니었다. 밤은 마을이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고 남아있는 것과 돌아온 것이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해가 지기 전이면 문턱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림자는 달랐다. 해가 기울수록 그림자는 집 안에서 벗어나려 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마루 끝에 서서 관아터 쪽을 향했다. 어느 날 저녁 바람이 반대로 불었다. 숲에서 마을로만 흐르던 바람이 그날은 마을에서 숲으로 밀려났다. 지붕 위에 짚이 떨렸고 문풍지는 안쪽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때 들렸다. 목소리였다. 내 이름은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 나를 부르는 방식이었다. 낮고 길고 끝을 흐리는 소리.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사람의 호흡은 아니었다. 나는 귀를 막았으나 소리는 귀가 아니라 그림자 쪽에서 흘러 들어왔다. 그날 밤 마루에 젖은 발자국이 남았다. 비는 오지 않았고 우물은 넘치지 않았다. 발자국은 문 앞에서 멈췄고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마치 아직 허락을 받지 못한 것처럼. 어머니는 그 발자국을 보고도 지우지 않았다. 대신 재를 뿌리고 종이를 태웠다. 그녀는 무당을 부르지 않았다. 이 마을에서는 무당을 부르는 것 자체가 신호였기 때문이다. 다음 날 관아터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불을 피운 흔적이었다. 누군가 재를 지낸 것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 누구도 그곳에 갔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해질 무렵 결국 관아터로 향했다.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바른 그림자의 방향을 따르고 있었다. 관아는 생각보다 온전했다. 무너진 것은 지붕뿐이었고 기둥과 마루는 여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마루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자리 하나가 있었다. 사람이 앉았던 자리였다. 그 앞 바닥에는 서로 다른 그림자들이 겹쳐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소리가 났다.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떠올렸지만 이미 늦었다. 그곳에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림자는 있었다. 내 그림자와 닮았으나 윤곽이 더 또렷했고 움직임이 앞섰다. 그 그림자는 바닥에서 일어나 벽을 타고 섰다. 그리고 입이 없는 얼굴로 말했다. 돌려놓을 때가 되었다. 그것은 나를 공격하지 않았다.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저 자기 자리를 요구하고 있었다. 마을은 조용히 대응했다.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누구도 진실을 묻지 않았다. 관아터에서는 급히 제사가 치러졌다. 형식만 남은 제사였다. 피는 적었고 주문은 반쯤만 외워진 상태였다. 무당은 마지막 문장을 삼켰고 마을 어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재물처럼. 어머니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내게 족보 한 장을 내밀었다. 찢긴 가장자리, 지워진 이름들, 그리고 반복되는 기록. 그림자를 바꾸어 살아남았다. 같은 문장이 여러 대에 걸쳐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관직을 얻었고 누군가는 병을 피했으며 누군가는 아이를 살렸다. 대신 항상 하나가 사라졌다. 그림자였다. 제사가 끝나자 관아터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실수였다. 완전히 부르지 않은 이름, 끝내 맺지 않은 약속. 그로 인해 남아있던 것은 더 분명해졌다. 그날 밤 마을에서 한 사람이 이름을 잃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모두가 그를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의 이름을 말할 수 없었다. 그의 그림자는 관아 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진압이 아니라 지연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빚은 내게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을의 시간은 눈에 띄게 느려졌다. 해는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물렀고 해가 져도 어둠은 쉽게 내려앉지 않았다. 마치 땅 자체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듯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내 그림자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몫을 보는 거다. 마을 어른들은 은밀히 모였다. 관아터가 아닌 무너진 사당 앞이었다. 그곳은 이름도 재단도 잃은 자리였고 그래서 선택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죄를 준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부르지 않기로 했다. 이름을 숨기고 피를 줄이고 약속을 흐리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그것이 이곳 사람들이 배워온 생존법이었다. 무당은 다시 불려왔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부적은 반으로 잘려 있었고 북은 치다 멈췄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외우지 못한 척했다. 끝까지 부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날 밤 제사는 치러졌으나 완성되지 않았다. 불은 꺼지지 않았고 연기는 흩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느꼈다. 그것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그림자는 더 이상 벽에만 머물지 않았다. 바닥을 벗어나 기둥을 타고 천장 아래까지 올랐다. 움직임은 나보다 빨랐고 멈춤은 나보다 늦었다. 나는 점점 그림자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앉으면 그림자가 먼저 앉아 있었다. 내가 일어서면 그림자는 이미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날 새벽 어머니가 나를 깨웠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말해줄 때가 되었구나. 어머니는 오래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족보가 아니라 지워진 기록들이 들어있었다. 공식 문서에서 찢겨나간 종이, 불에 그을린 이름들, 그리고 같은 문장. 그림자를 바꾸어 사람을 살렸다. 나의 증조부는 영모의 누명을 피했고 조부는 전염병에서 살아남았으며 부치는 관직을 유지했다. 그 대가로 매번 한 사람이 제 그림자를 잃었다. 그림자를 잃은 사람은 오래 살지 않았다. 혹은 살아있어도 이름 없이 남았다. 어머니는 마지막 종이를 내게 내밀었다. 거기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칸이 하나 남아있었다. 그날 밤 나는 관아 터로 향했다. 도망치지 않았다. 숨기지 않았다. 이것은 추적이 아니라 상환이었기 때문이다. 관아의 마루에 앉자 그림자가 마주 앉았다. 서로의 형체는 같았으나 깊이는 달랐다. 그것은 나보다 오래된 나였다. 이제 내 차례다. 나는 묻지 않았다. 방법도 결과도. 이곳에서는 질문이 항상 늦었다. 그림자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순간 몸이 가벼워졌다. 숨이 쉬어졌고 발이 땅에 닿았다. 반대로 마루 위에는 나와 똑같은 형체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숨을 쉬지 않았다. 새벽이 밝아올 때 마을에는 변화가 있었다. 아이 하나가 다시 나타났고 이름을 잃었던 사내는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마을에 남았다. 이름도 그림자도 없이.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해질 무렵 관아 쪽을 향한 그림자 하나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이름을 잃은 뒤에도 시간은 흘렀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의 시간이 아니었다. 나는 마을에 남았지만 누구의 집에도 들지 않았다. 문턱은 나를 막지 않았고 동시에 나를 부르지도 않았다. 밤이 오면 나는 관아터의 그늘에 머물렀고 낮이 되면 숲 가장자리에서 사라졌다.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했으나 내가 없는 자리는 늘 비어 보였다. 마을에는 변화가 이어졌다. 관아터 앞에 작은 미명이 세워졌다. 이름 없는 제단이었다. 그곳에는 신위도 얼굴도 없었다.
대신 단 하나의 금기만이 새겨졌다. 해질 무렵 그림자를 밟지 말 것. 어머니는 오래 살지 못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마지막 숨을 내쉴 때조차 그림자를 찾지 않았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고 상여 뒤에는 그림자가 하나 더 따라붙었다가 숲 어귀에서 멈췄다. 관직에 있던 마을 어른들은 파직되었다. 이유는 기록에 남지 않았다. 아이를 잃었던 집에는 다시 아이가 태어났으나 그 아이는 밤마다 벽을 향해 웃었다. 누구도 완전히 벌을 받지 않았고 누구도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다. 이곳의 방식이었다. 계절이 바뀌자 외지인이 길을 물었다. 그는 해질 무렵까지 마을에 머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외지인의 그림자가 길을 잃었다. 사람은 돌아갔으나 그림자는 남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았다. 또 하나의 상환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이 마을의 이름은 없다. 지도에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고 문서에는 굴리라는 흔적만이 남아있다. 사람들은 해질 무렵 자신의 그림자를 확인한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지, 뒤처지지 않는지. 아이들은 그림자 놀이를 하지 않는다. 노인들은 거울을 오래 보지 않는다. 무당은 이 마을의 죄를 끝까지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가끔 관아터 쪽에서 사람이 없는 등불이 켜진다. 그 아래에는 늘 그림자 하나가 서 있다. 그 그림자는 사냥하지 않는다. 울부짖지도 않는다. 다만 되돌려받을 몫을 기다릴 뿐이다.